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정보입니다. 어제 드디어 2025학년도 대입을 치른 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응시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와도 혹은 잘 나오지 않아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대로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고 수능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공부했던 개념만이라도 제대로 활용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가장 큰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평가전 한 번 했다고 해서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 가기를 마음먹은 학생들을 위해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직 학기 초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서울권에서는 여기 정도라도 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라인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라인이 바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학교들 중 학과도 가장 다양하고 위치, 입지 등을 고려해서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가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 있다고 생각해 건국대학교의 모든 학과들을 수능 성적에서 얼마나 틀려야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활용할 데이터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고속 성장 분석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고속 성장 분석기는 매년 교사나 입시 컨설턴트 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수능 후 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틀린 개수 예상치는 이번 2024학년도 수능 성적을 기점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문계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도 사탐 과목 두 과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를 입력할 텐데요. 정시 배치표에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 점수별 원점수가 각 과목마다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를 입력하는데 사탐 두 과목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 과목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두 과목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표준 점수를 59점 그리고 윤리와 사상은 60점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각 표준 점수가 이번 수능에서의 각 3등급 컷인데요. 이렇게 60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것보다 표준 점수를 높게 해버리면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생활과 윤리 과목 표준 점수가 59점이면 원점수가 43점이었고 윤리와 사상 표준 점수가 60점이면 원점수가 45점이었습니다. 즉 생활과 윤리는 3개 정도는 틀려야 하고 윤리와 사상은 2개 정도 틀려야 적어도 3등급 컷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맞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틀릴 수 있다 정도로 설정해 놓고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의 점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 둘 다 표준 점수를 127점까지 입력해 봤을 때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에서 합격 가능 학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어에서 표준 점수 127점이면 화법과 작문 83점이고 언어와 매체는 80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화법과 작문 17점을 감산하고 언어와 매체는 20점을 감산합니다. 그리고 수학 표준 점수 127점이면 확률과 통계 과목의 원점수는 86에서 87점입니다. 이 정도의 점수를 맞는다고 한다면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은 합격 가능권 학과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하나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127점에서 128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 128점일 때 국어 과목의 원점수는 화법과 작문 84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 81점입니다. 수학 표준 점수 128점은 확률과 통계 원점수 88점입니다. 이렇게 입력한다면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에서는 사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중어중문학과 이렇게 3개 학과가 합격 가능권이 됩니다. 건국대 정시전형 수능 환산 점수가 660.95점이고 이 점수가 예상 점수보다 높습니다. 학과마다 합격 가능 지원선이 적정 점수, 예상 점수, 소신 점수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고속 성장 분석기는 내 점수가 예상 점수보다 높아야 이렇게 연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학과들이 적어도 연한 녹색이 나와야 되는 최소한의 각 과목에서의 원점수는 국어 화법과 작문 84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 81점이며 수학 확률과 통계 점수는 88점입니다. 즉 화법과 작문은 84점으로 3점짜리 4개와 2점짜리 2개, 총 6개를 틀리고,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5개와 2점짜리 2개, 총 7개 정도 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 확률과 통계 점수는 88점이므로 어려운 킬러 문항 4점짜리 3개만 틀리면 되는 조건입니다. 이랬을 경우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하위권인 사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중어중문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표준 점수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 128점에서 129점으로 올렸을 때 국어 원점수 화법과 작문 85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 82점입니다. 수학 표준 점수 129점에 확률과 통계 원점수는 89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합격 가능권 학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전에 딱 3개만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었던 것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영어교육과, 정치외교학과 등이 합격 가능권입니다. 다만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곳은 아직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학과들은 국어, 화법과 작문에서 85점, 언어와 매체 82점이기에 이전보다 1점씩만 올랐을 뿐입니다. 국어 화법과 작문에서는 3점짜리 5개를 틀리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3점짜리 6개를 틀리면 되며, 수학 확률과 통계는 89점이므로 4점짜리 2개를 틀리고 3점짜리 하나를 틀려 총 3개 정도 틀리면 나오는 점수입니다. 자, 그럼 다시 표준 점수를 1점 더 올려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129점에서 1점씩만 더 올려보면, 국어는 일단 표준 점수 130점에 해당되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점수 131점으로 표기하고, 확률과 통계는 130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국어의 각 원점수는 화법과 작문은 86점, 언어와 매체는 83점이고 수학 확률과 통계의 원점수는 90에서 91점이 됩니다. 국어 화법과 작문은 3점짜리 4개와 2점짜리 1개 틀리면 되며, 언어와 매체는 3점짜리 5개, 그리고 2점짜리 1개를 틀리면 되는 점수입니다. 수학 확률과 통계는 91점이라고 했을 때 4점짜리 1개, 3점짜리 1개, 2점짜리 1개 이렇게 틀려서 총 3개를 틀리면 되는 점수입니다. 3점짜리를 3개 틀리면 91점이 되기는 하는데 4점짜리를 다 맞히는 학생이 3점짜리를 3개나 틀리는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91점에 맞추려면 2점짜리와 3점짜리에서 1개씩 실수해서 틀리고 4점짜리에서 1개를 틀린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모든 학과가 합격 가능권이 됩니다.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내 점수가 적정 점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합격이어도 최초 합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바로 이전에 봤던 점수에서는 합격 가능권이 안 나왔던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연한 녹색으로 나와 합격 가능권이 됩니다. 즉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인기 학과를 포함한 모든 학과를 골라서 갈 정도의 수준이 나오려면 국어의 원점수가 화법과 작문 86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 83점, 수학 확률과 통계에서의 원점수는 90에서 91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어는 틀리는 개수가 5개에서 6개 정도이며 수학은 3개 정도에서 방어를 해줘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국어 표준 점수가 127점에서 131점 정도가 나와야 하며, 화법과 작문은 83점에서 87점까지, 언어와 매체는 80점에서 83점까지 분포되어야 하며, 수학 확률과 통계는 표준 점수 127점에서 130점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원점수 분포는 86에서 91점 정도 수준입니다. 국어는 적어도 화법과 작문이라면 6개에서 7개 이내, 언어와 매체는 8개 이내, 수학 확률과 통계는 4점짜리 3개와 2점짜리 1개, 총 4개 이내에서는 방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탐 2과목을 모두 만점으로 해놓는다면 국어와 수학 점수가 달리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보여드린 지표는 어디까지나 가정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못해도 2등급 정도 나오면 문제였고, 사탐은 만점은 아니더라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국어와 수학 틀린 개수를 가정해서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에서 갈 수 있는 학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학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능의 표준 점수는 항상 해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